네, 환기식의 국제시장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좀 기분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세계 각국 위드 코로나로 속속 전환을 하면서 두바이 등록 엑스포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좀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 우리한테 지금 가까이 다가와 있는 단어잖아요. 이스라엘이나 영국, 싱가포르, 덴마크 한 6월 달부터 시작했거든요. 위드 코로나로. 네. 6월, 7월, 8월. 덴마크는 9월에 했고요. 일본도 사실상 지금 10월 이번 달부터는 위드 코로나고 미국도 다음 달부터는 접종한 외국인들 다 입국해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좀 저도 궁금해요. 이 위드 코로나 됐는데 네. 위드 코로나 목적이 이게 코로나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경기 회복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서 위드 코로나 하는 국가도 유심히 살펴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영국만 예를 들더라도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경기 회복은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방역을 안정적으로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확진자 다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4만 명까지 올라가 있고 하루 사망자도 지금 100명 넘어가더라고요. 이거 안심 단계라고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 또 잘 돼 있는 사례는 없을까가 하는데 지금 마침 등록 엑스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중동하고 아프리카에서 최초의 등록 엑스포이거든요. 네.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여기는 성공하고 있어요. 이게 좀 성공 사례로 유심히 지켜봐야 되거든요. 예. 하루 확진자도 100명 정도 수준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인구가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1000만 명 정도거든요. 네. 그런데 하루 확진자가 100명 수준 정도면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네, 있다고 네. 봐야 되는 거죠. 네. 또 지금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밀려오겠습니까? 등록 엑스포 5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리고 6개월이나 하기 때문에 10월 1일 날 지금 개막했으면 내년 한 3월 말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확진자 100명이고 관광객들은 한 2,500만 명 정도가 한 5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지금 몰려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예.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원인을 우리가 좀 분석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접종률이요. 영국의 80% 수준 갖고는 아직까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이 지금 두바이 보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이거든요. 92%까지 다 접종률 끌어올렸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안정적인 위드 코로나하고 경기 회복을 동시에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완전히 다 풀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제한 조치 같은 것도 상당히 신축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예. 최대 10명까지 식사를 꼭 준수해달라. 아무리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고 호텔에 큰 파티가 벌어져도 식사는 10명까지 좀 제한을 지켜달라라고 이게 신축적으로 권유하고 있고 또 그 중요한 장소에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하면 아직까지 100만 원 벌금을 정확하게 물리고 있고 시간당 관람 인원도 신축적으로 제한시키고 있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있는 호텔에다가 곳곳에다가 신속한 검사센터를 다 설치해놨습니다. 상당히 준비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 플러스 신축적인 상당히 준비 잘한 것. 이게 합쳐져서 이렇게 두바이 사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는 부산도 네. 여기 경제적 효과 같은 거 상당히 관심이 많잖아요. 관광객 2,500만 명, 경제 효과 33조 원, 고용 창출도 거의 90만 명, 경제 성장률도 3% 이상 기여를 하고 있다든가 이런 거 보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모범 사례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냥 제가 얘기 들으면서 갑자기 퍼뜩 그냥 단순한 생각에는 사실 이제 위드 코로나 해도 지금은 이제 마스크 같은 것도 개인 방역수칙 잘 지켜야 된다 쓰고 해야 된다 하지만 초반에는 많이 벗으라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마 좀 많이 했는데 두바이 같은 경우에 이게 여자들 히잡이라면서 그런 걸 쓰고 있어서 좀 낫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어쨌든 간에 우리도 이런 좀 좋은 사례는 잘 배워가지고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더라도 이렇게 확진자 더 이상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와중에 네. 아유 방역 조치를 해제한 러시아는 코로나 하루 사망자, 하루 확진자, 누적 확진자 전부 다 신기록 세우고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 러시아의 타스 통신을 보니까 최근에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거든요. 네. 계속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루 사망자 1,000명 돌파했습니다. 하루에 사망자 1,002명을 기록했고요. 하루 확진자도 신기록입니다. 33,000명. 그리고 누적 확진자 당연히 신기록이겠죠. 누적 확진자가 지금 800만 명이고요. 누적 사망자 수도 약 42만 명입니다. 계속해서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좀 고개를 갸우뚱하실 것 같아요.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그 코로나 백신 개발했다고 그렇죠. 발표한 나라거든요. 스푸트니크 네. 백신 V. 그런데 우리 이렇게까지 최악의 경우냐? 러시아에 근데요. 러시아 사람들이 그 스푸트니크 백신에 대해서 맞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신뢰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접종률이 30%, 31% 선에서 머물고 있거든요. 네. 러시아 전체 인구가 1억 4천만인데 백신 맞은 사람이 5천만 명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30%, 29% 선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러시아 사람들에게 여론조사를 물어봤을 때 질문을 했을 때 나는 스푸트니크 백신 맞기 싫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50%가 넘어가고 있고 그러면 백신을 왜 안 맞느냐? 뭐 백신 무섭다 이런 것도 있지만 나는 미국이나 그 WHO 세계보건기구 그리고 EU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백신을 맞으려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국가로 뭐 미국까지 백신 맞으러 가지는 못하지만 네. 가까이 있는 이웃 국가 세르비아 같은 데로 가서 화이자 백신 맞으려고 세르비아 방문하는 그런 러시아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르비아에서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패키지 상품이 백신 투어네요. 예, 백신 투어 패키지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스푸트니크 백신에 대해서 불신도 있겠지만은 네. 그 세계보건기구나 미국의 FDA나 EU가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네. 그걸 맞으면 인센티브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해외여행 가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전혀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러네요. 네. 그렇다면 러시아의 그 보건 당국은 이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의 승인을 빨리 네. 받아내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죠. 네, 네. 네. 그게 가장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 6월에 세계보건기구가 스푸트니크 백신 승인하려고 그 현지 답사를 했어요. 네. 네. 했는데 거기서 자격 미달로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 한 4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이번 달부터 다시 또 그 지금 현재 세계보건기구의 실사단이 다시 2차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 결과가 곧 나오면은 이제 인정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접종률이 조금 높아지죠.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도 이 러시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이 그렇게 쉽게 사라질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 자국 내에서는 이제 WTO에서 승인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건 언제쯤 되는 거예요? 자국에서는 아직까지 승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쯤 스푸트니크 백신 말고는. 맞을 수 있어요? 그게 그런 아직 계획도 모르는 없는 거예요? 거네. 그러니까. 참 답답하네요. 자,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자, 여전히 무력 진압을 강행하고 있는 미얀마에 아세안이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정상회의에서 제외하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이게 좀 그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아세안에 지금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주요 회원 국가이니까요. 미얀마가. 네. 그리고 그 서구 국가들하고의 교역이나 무역 의존도보다 아세안 회원 국가들하고의 무역의 의존도라든지 교류가 훨씬 많은 나라니까 그럼 아세안 10개국이 회담을 하는데 이번 달 말입니다. 26에서 28일 날 정상회담을 하는데 거기에 미얀마 당신은 빠져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 지금 거기 군부의 지도자 훌라잉 사령관이 국가 대표로 참석하려고 그러니까 당신은 참석하지 마. 당신들 빼고 할 거야라고 이제 경고를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예.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은 회원국에 대해서 회원국 압박이나 내정 간섭이나 당신들은 빠져라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그 관례였는데 이런 걸 고려했을 경우에는 이례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군부에다가 군부가 지금 국제사회에 군부 정권을 인정해달라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사회 합법성을 인정을 안 하게 되는 신호탄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또 유엔도 발 맞추었습니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아세안 10개국 그 외교장관 회담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아세안 외무장관이 온다며 그러면 나 저 아세안 10개국하고 외무장관 회담도 취소할게라고 이렇게 압력을 넣었거든요. 그 상당히 이제 실효성이 있어야 되고 생각하는데 근데 실상은 또 거기에 그런 실효성이 별로 없을 거라는 그런 분석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중국하고의 또 교역 의존도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높고 또 러시아로부터 지원받는 에너지라든지 무기라든지 이런 게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계속해서 군부 정권을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 한 실효성은 별로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이 있고 어쨌거나 현재까지 무력 진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이 1,200명 이상 사망을 했고 아세안 특사도
방문을 했는데 예. 아웅산 수치 고문을 만나게 해달라니까 계속해서 못 만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세안 특사는 임명이 됐지만 아세안 특사가 실질적으로 미얀마를 방문해가지고 회담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계속해서 거부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미얀마 소식 전한 지도 꽤 오래됐는데 그동안 계속 뭐 얘기할 때마다 하루빨리 좀 이렇게 뭔가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참 쉽지가 않네요, 이게. 다음은 이제 미국 얘긴데 미국 최초 성소수자 장관이 지금 육아휴직 중인데 뭐 모유 먹일 수 있나 뭐 이런 조롱 섞인 논란부터 해가지고 좀 얘기가 많다고 해. 저는 이거 할 때마다 생각이 조금 서로 다 다르다는 네. 것이 뭐 이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정치 쟁점화가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네. 생각은 다를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어쨌거나 그 팩트는 사실은 미국의 교통부 장관 그 유명하잖아요. 지금 피트 부티지지 네. 82년생입니다. 39세 교통부 장관인데 이분이 그 성소수자거든요. 같은 그 남성 대 남성 결혼을 네.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현직 장관이에요. 근데 지난 한 2개월 전에 쌍둥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예. 그 남성 대 남성 부부가 쌍둥이 입양해가지고 육아휴가를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그 트위터에다가 지금 휴가 중이에요. 네. 휴가 중인데 트위터에다가 그 부부가 네. 쌍둥이 아기한테 이 그 우유 그 분유를 먹이고 있는 그런 네. 모습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주로 이제 공화당 측에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논란의 첫 번째는 그러면 모유는 누가 먹이는데라고 육아휴가의 기본적인 원칙이 네. 뭐 모유도 먹이고 뭐 남편은 도와주고 이러는 건데 모유는 누가 먹이냐.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이 지금 서부 지역에 그 물류 대란이 엄청나게 심각해서 외국계 회사인 삼성까지 불러갖고 도움을 청하는 이 마당에 교통부 장관이 꼭 저렇게 길게 유급 휴가를 가야 되느냐. 불필요한 필요 없는 휴가를 준 거 아니냐라는 네. 그런 공격이고 세 번째는 백악관은 저렇게 유명한 장관이 그 육아 휴가를 갔는데 그 휴가를 승인한 것을 왜 밝히지도 않고 뭐 극비리에 처리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그 정치적인 논쟁의 세 가지 쟁점입니다. 당연히 민주당은 부티지지를 장관을 적극 옹호하고 있죠. 아니 수백만 육아휴가 신청하는 부모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부티지지 장관이 똑같이 육아휴가 신청한 것이다. 네. 하고 그렇게 이제 보호를 하고 있고 부티지지 본인도 현재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 네. 트위터로 업무하고 있어요. 네. 휴가 가 있는데 그 가정에서 이렇게 계속 그 온라인으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나는 절대 사과할 생각이 없다. 왜 모유 얘기를 하냐? 분유로 충분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런 거는 정말 차별적인 말인 게 건강상의 이유로 이성 간에 결혼해도 모유를 못 먹이는 사람도 분명히 많이 존재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자신들의 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예. 미국이 참 이럴 때 보면은 차별이 심하다는 생각도 들고 참 많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미국 하는 일이네요. 다양성이 존중되는 나라라고 늘 인식을 해왔는데 또 이런 부분은 사실 좀 꽉 막혀 있는 부분인 것 같네요. 그러게요. 자, 오늘 마지막 소식은요. 프랑스 소식입니다. 프랑스에서 무려 3천억 원짜리 유럽 역대 최다 로또 잭팟이 터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유럽에는 개별 국가들도 그 로또를 발행하지만은 네. 또 10개국이 모여가지고 공동 복권도 발행하거든요. 유로 밀리언 2억 2천만 유로니까 정확하게 하면 3,020억 잭팟이 지난 주말입니다. 15일 날 터졌습니다. 네. 이게 유로 밀리언 판매 시작한 이후로 역대 최다 당첨금입니다. 신원 공개는 안 하더라고요. 신원 공개를 안 하고 네. 유럽 10개국 공동 복권이니까 어디서 당첨됐는지는 나와야 되니까 네. 프랑스에서 당첨됐다고 딱 나와서 프랑스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7개 숫자를 다 맞춰야 되는데 네. 7개 숫자를 어떻게 다 맞추죠? 이 확률이 1억 4천만 분의 1이에요. 우리 한국의 그 로또 있지 않습니까? 예. 네. 1등 당첨 확률이 800만 분의 1 정도로 보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터진 유로 밀리언은 1억 4천만 분의 1이니까 이게 한 20배 정도 더 어려운 확률이네요. 숫자 궁금하시죠? 2, 5, 21, 26, 31, 34, 49입니다. 이걸 어떻게 다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 방송 다시 보기 해가지고 이 숫자 또 혹시 한국에서도 이렇게 장을 따지면 거기 왜 그렇게 밑줄을 크게 전 긋는 네모 거예요? 천하잖아요. 우리는 6개 아닙니까? 네. 7개라서 어째야 될지를 모르겠네. 아, 우리 6개입니까, 우리는? 우리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 우리 6개. 아, 네. 그래서 이게 이러고 보니까 확률이 훨씬 올라가는구나. 1억 4천만 분의 1로. 자, 마지막 소식, 복권 소식인데요. 사실 뭐 우리 모두가 이런 확률을 뚫고 태어난 만큼 네. 또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였습니다. 예, 아니 가을인갑다 했는데 갑자기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갑자기 겨울 됐나 하는데 날이 조금은 풀릴 거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춥더라고요. 이럴 때 또 환절기, 감기도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 또 늘 하던 대로 코로나19도 조심해야 되니까 마스크 단디 쓰고 손 매매 씻고 오늘도 안전하게 보내.